질문 주신 내용들 중 길게 설명할 내용들이 아닌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댓글과 메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곤 하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들 중에서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짧아서 못 만들었던 주제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최근 금과 은의 증거금이 올라 은값이 폭락했는데 앞으로도 하락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전쟁 나면 금값은 상승했는지가 궁금하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금과 은을 종로에서 구매하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예물도 종로에서 사면 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금과 은의 증거금 인상에 대해 답변 드리기 위해 먼저 증거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 투자하시죠. 1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80%까지 나온다면 사실상 2천만 원만 있어도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곧 2천만 원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빌린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최소한 20%의 돈만 있으면 나머지 돈을 빌려줄게 라는 말이 곧 증거금률이 20%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증거금률이 높아지게 되면 기존에 2천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것을 못 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1년 8월 10일에 금에 대한 증거금률을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이때가 금의 최고점이었고, 이후부터 계속 금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었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 보니 바로 얼마 전 8월 11일에 금에 대한 증거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이 이제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왜냐면 이러한 일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다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지만 고작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거금 인상이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하락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실질금리와 생산량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은행에 넣어두면 매년 돈이 깎이는데 여러분이라면 금을 안 사실 수 있나요? 결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고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금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허나 증거금 인상 혹은 차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금값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야 할 것을 다소 낮출 수 있을 뿐이지 상승 추세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전쟁이 나면 금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 잘 정리된 차트가 있어 먼저 보여드리면, 대부분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상승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추세를 만들거나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사실 전쟁은 1970년 이전에 정말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에 따른 금 가격을 분석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분명히 금 가격도 크게 상승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쟁 때는 항상 국가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 돈을 너무 많이 찍게 되어 화폐 가치가 하락해 환율도 급격하게 오르고 물가도 폭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중인 나라의 화폐 입장에서는 금 가격도 폭등했었겠죠.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그건 환율만 본 거 아니냐, 그냥 환율의 관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금 자체가 돈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는 것 자체가 금 가격이 움직인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종로에서 금 사면 싸게 사는 것처럼 예물도 종로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투자용 금과 은은 이쁘고 브랜드 있는 제품을 사든 그냥 대충 만들어진 금을 사든 결국 금은방에 팔 때는 같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예물은 샀다가 나중에 금 가격이 오른다고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재료인데 싸다고 종로에서 사는 것은 어차피 다 똑같은 가죽이니까
보니까 루이비통 지갑이나 보세 지갑이나 그게 그거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물에서만큼은 백화점은 그 디자인과 브랜드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종로는 딱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아직 더 자세한 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은방 사장님들께 여쭤보고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본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종로에도 백화점의 어떤 제품들과 똑같은 틀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제품을 싸게 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듣고 놀랐는데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알게 된 것이 많아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해보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똑같은 거 맞아요?